오늘은 다시 책을 사랑하는 유자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들은 바로 일본 소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일본 소설을 사랑하는 독자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굉장히 유명한 작가분들의 유명한 작품들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더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무라카미 하루키라든지 히가시노 게이고 또 에쿠니가오리 이런 작가들을 제외하고 좀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일본 소설들 3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3편 다 장편 소설이고요. 비교적 최근에 그러니까 2010년 이후에 한국에서 출간된 일본 작가의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일본 소설을 소개하려고 마음먹었던 계기는 요즘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었던 드라마인 종이달 때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한국 드라마 김서영 씨가 출연한 종이달은 먼저 일본에서 드라마로도 제작이 됐고 원작은 소설로 쓰여졌던 작품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일본 소설 원작을 예전에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이 종이달 소설과 함께 다른 2편의 일본 소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종이달을 이렇게 리디북스 전자책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이 전자책 판본인데 종이달은 한국에는 2014년에 번역 출간이 된 가쿠다미스라는 작가의 장편 소설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줄거리는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그 드라마와 소설은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세부적인 내용이나 줄거리가 굉장히 다른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서영 씨가 연기한 원작 소설의 주인공 리카가 사랑한 드라마에서 이룬 민재였던 것 같은데 소설의 료타라는 남자는 영화적으로 성공하지 않습니다. 소설 속에서는 그냥 리카가 제공하는 것들에 익숙해져서 점점 그렇게 살아가다가 영화에 대한 꿈을 약간 포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포기도 아니고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리카가 그 횡령하는 사람의 돈도 영화에서처럼 사채업자나 이런 사람의 돈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고객들, 그러니까 평범하지만 돈이 많고 조금 어수룩하고 꼼꼼하게 자기 돈을 살피지 않는 그런 고객들의 예금을 횡령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런 식으로 크게 줄거리들이 드라마와는 많이 다릅니다. 이 종이달이라는 소설은 리카가 은행 고객들의 돈을 횡령한 시점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리카의 관점에서도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또 리카를 알고 있던 그동안의 다른 친구들 중고등학교 동창이라든지 사회에 나와서 만난 친구들이 그 이전의 리카를 돌아보고 회상하고 그리고 또 그 이전의 자신의 삶과 지금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진행이 되어 나가는 소설이에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책의 제목인 종이달에서도 비유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리카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가짜처럼 느낀다는 거였어요. 이 주인공 리카는 자기가 자기의 전체로서 살지 못하고 자기의 일부로서만 살아가고 있다는 불안과 압박을 계속 느낍니다. 그거는 예전에 결혼 전에 카드 회사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고 결혼하고 이제 전업주부로 살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돈을 횡령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그렇게 가짜인 채로 10년, 20년, 30년 계속 살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막 견딜 수가 없어서 비명을 지르고 싶어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했던 생각이랑 되게 흡사하다라고 느꼈었어요. 제가 회사원이 되고 나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럼 나 이제 그냥 이렇게 사는 건가?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나는 한 번도 어렸을 때 이런 회사에서 일하고 싶고 이런 일을 하고 싶다고 꿈꾼 적이 없는데 사실 회사원이라는 건 막 어렸을 때 꿈꿨던 어떤 장래희망은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 직장인이 막 되겠다고 꿈꾼 적이 없는데 나는 그냥 흘러 회사원이 되었고 이렇게 회사원으로 10년, 20년 사는 건가?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정해진 건가? 하면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리카가 하는 생각이랑 굉장히 흡사하지 않나. 그러면 리카의 그런 공허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일단 일본이라는 가부장제 사회 안에서 결혼 이후에 남편, 누군가의 부속물로서 살아가게 되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때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소설 안에서 계속 그런 묘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카뿐만이 아니라 리카가 알고 지냈던 다른 여러 등장인물의 삶도 그런 면이 되게 많이 나와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냥 나는 이런 삶을 꿈꾼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런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모습으로 내가 아닌 것 같은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허무함, 그게 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는 돈이죠. 이 소설의 모든 스토리와 맥락을 단 하나로 꿰뚫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돈이라는 주제일 것 같은데요. 이 소설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은 돈 때문에 곤란을 겪고 모든 이야기는 돈 때문에 펼쳐지고 흘러가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돈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수단이자 매개체이자 이 사회를 지배하는 힘이자 원동력이자 모든 것인지를 이 소설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그로 인한 문제를 겪는 게 바로 돈이지만 리카가 남의 돈을 횡령하면서 이 소설 속에서 그걸 현실로 느끼지 못하고 되게 그냥 게임머니처럼, 사이버머니처럼 그냥 나는 어차피 이 돈을 나중에 갚을 건데 뭐 하면서 점점 자기가 얼마나 횡령해서 쓰고 있는지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현실 감각을 점점 잃어버리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더 이상 내가 어떤 물건을 교환하기 위한 매개로서 명확히 인지되기보다는 그냥 어떤 계좌에 찍힌 어떤 숫자, 그냥 그 아라비아 숫자 그 자체로서 인식이 되고 그 실체를 우리가 실제로 감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욕망하는 것이 굉장히 공허한 욕망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돈에 대한 물신화가 일어나는 자본주의 사회를 이 소설이 굉장히 명확하게 그리고 또 문학적으로 감각적으로 포착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스스로가 가짜라고 계속 느끼던 리카가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전체라고 느끼는 것은 거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인데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종이달 속의 한 구절인데, 나는 내 속의 일부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때부터 믿을 수 없는 부정을 태연히 되풀이할 때까지 선도 악도 모순도 부조리도 모두 포함하여 나라는 전체라고 이해했다. 그리고 모두 내팽개치고 도망친 지금 역시 더 멀리로 도망치려 하는, 도망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나도 역시 나 자신이라고. 그러니까 리카가 그 잃어버렸던 현실 감각, 늘 뭔가 가짜로 이 세상을 부유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나서 잃어버렸던 현실 감각을 되찾고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전체로서의 나,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나라는 것 존재로 느끼기 시작하는 게 결국 이 모든 횡령이 밝혀지고 태국으로 도망을 가서 떠돌아다닌 한참이 지난 후에 그렇게 서서히 느끼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인공이 돈에 있어서 어떤 현실 감각을 점차 잃어버리는 이런 과정과 엄청난 일을 저지른 다음에 그것을 어렴풋이 다시 감각하는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문학적으로 잘 서술이 되어 있고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소설이라고 느껴져서 저는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신 분들이라면 이 소설도 아마 재미있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종이달을 첫 번째로 추천을 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추천해드리고자 하는 소설은 여기 앞에 놓여있는 편의점 인간이라는 책이에요. 이 편의점 인간이라는 책은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에 올랐었던 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일본 작가 무라타 사카야가 쓴 소설이고 우리나라에는 2016년에 출간이 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후루쿠라 게이코는 우리가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감정이나 욕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좀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하자면 이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죽은 새를 불쌍해하는지, 왜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하고 싶어 하는지, 왜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는지, 또는 왜 이런 행동이 예의 바른 건지, 왜 이런 행동은 소름 끼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이 게이코는 어린 시절부터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모가 상담이나 여러 가지 노력으로 이 친구를 이제 치료하려고 하지만 사실 이 친구는 그것이 자기의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너무나 당연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치료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 친구가 일하는 곳은 편의점인데요. 사실 게이코가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게이코의 시선에서 서술된 이 소설은 그 어떤 소설보다도 인간의 속성이 잘 드러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게이코가 인간을 관찰하고 왜 이런 걸까? 저 인간들은 다 이렇게 행동한다. 이 인간들을 따라해서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야지 하고 인간에 대해서 묘사하는 부분. 무리지어서 살아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흉내냄으로써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말투나 좋아하는 옷 같은 것이 조금씩 옮아서 서로 다 비슷비슷해져 가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하고 그런 인정받지 못하고 그 사회에서 도태되는 사람을 가차없이 잘라내고 이런 인간의 어떤 특징들을 그 게이코의 시선을 통해서 가감없이 볼 수 있고요. 그런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런데 이 게이코가 편의점이라는 공간을 좋아했던 이유는 이 편의점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인간의 특성들, 우리가 그냥 편리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불필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특성들을 모두 제거하고 어떤 실험실처럼 공장처럼 그저 편의와 효율에 의해서 돌아가는 공간이 편의점이라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인간성이 제거되고 그냥 굉장히 편리하고 간편하게 만들어진 이 편의점이라는 하나의 사회는 오히려 이 게이코한테 너무나 잘 맞는, 잘 돌아가는, 훌륭한, 아름다운 사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투명한 유리 안에서 모든 게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고 정확하고 편리한 그리고 이 안에서 모든 인간은 물건과 마찬가지로 그냥 돌아가는 기계의 부속품에 불과한 손님도 직원도 사장도 그냥 사장이 바뀌어도 게이코는 이 편의점에서 아주 오래 10몇 년을 일하면서 8명의 사장이 바뀌는 거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장이 가도 게이코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장이 바뀌거나 알바생이 바뀌는 걸 그냥 그 편의점 매대에 놓이는 물건이 바뀌는 것 정도로 게이코는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부속품이 갈리고 더 이상 쓸모 없어진 부속품이나 이물질은 제거된다. 사회에서 도태된 인간이 제거되듯이 그 과정을 너무나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랬던 게이코이기 때문에 그 편의점마저도 어떤 인간의 욕망이나 관음증적인 욕망, 무리짓고자 하는 본능 그런 게 침투돼서 발동되었을 때 굉장히 분노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소설은 되게 웃겨요. 읽다 보면 되게 특이한 등장인물들, 캐릭터가 강한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남의 시선으로 무슨 문화 인류학자가 기술하듯이 이렇게 써내려가는 걸 봤을 때 재미있기도 하고 이렇게 막 골 때리는 캐릭터들이 등장이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하면서도 재밌고 웃기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종이달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사회, 그 중에서도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굉장히 관찰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문학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소설이라서 비슷한 결로 저는 재미있게 잘 읽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또 재미있게 읽은 소설이 베스트셀러에 올랐겠죠. 그래서 일본 소설 원래 좋아하시는 분이시든 일본 소설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이시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소설로 편의점 인간을 두 번째로 추천합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추천하고자 하는 일본 소설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인데요. 미우라 시온의 배를 엮다라는 소설입니다. 이 책은 아마 앞에 두 책에 비해서 아시는 분들이 좀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출간된 지 오래된 책이기도 하고 아마 출간되고 나서 유명세로는 세 소설 중에 가장 덜하지 않았었나 싶은데요. 이 배를 엮다라는 소설은 2013년에 출간된 미우라 시온의 일본 소설이자 장편 소설이고요. 또 같은 내용이 영화로도 개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일본 영화로 그때는 배를 엮다라는 제목이 아니라 행복한 사전이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했었어요. 저는 영화도 보고 책도 읽었는데 개인적으로 둘 다 재미있게 봤고요. 그런데 사실 편의점 인간이나 종이달도 그럴 수 있을 텐데
배를 엮다도 이게 워낙 일본 사회가 우리나라 사회와 문화적으로 굉장히 다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읽으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맞는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냥 그렇구나, 일본 문화는 이렇구나, 일본 사회는 이렇구나 라는 걸 이제 깔고 읽으면 또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배를 엮다라는 소설은 이 지금 소개한 세 권의 소설 중에 저한테는 가장 약간 일본스러운 냄새가 나는 책으로 소설로 읽혀졌어요. 굉장히 일본의 어떤 장인정신이라든지 일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소소하고 매일매일의 그러나 얻기 어려운 행복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느껴지는 소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소설을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자본에 의해 움직이는 세상에서 묵묵히 한 가지에 몰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의점 인간이나 종이달과는 정반대의 사람들이 나오는 소설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몰두하는 건 다름 아닌 사전 편찬, 행복한 사전이라는 영화 제목에서도 짐작하셨겠지만 사전 편찬입니다. 사실 사전이라는 게 요즘은 거의 이 인터넷에서 그냥 찾아보지 종이 사전을 보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은 우리 학생들한테는 요즘도 선물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클래식하고 뭔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책이라는 느낌이 또 들기도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모두 뭐 사전이라든지 요리라든지 자기가 굉장히 천착하는 하나의 분야가 있고 그 자기의 모든 삶이 그것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꿋꿋이 묵묵하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거기에 골몰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자기들 간에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사전이라는 것이 이 소설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책은 이들에겐 이 등장인물들에겐 언어, 말이란 타인에게 가닿기 위한 것이며 타인에게 더 어울리고 적확한 말로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고 다가가기 위해서 그 언어라는 망망대해라는 같은 그 바다 위를 사전이라는 배를 타고 건넌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배를 엮다라는 건 사전을 만드는 작업인 것이고 이들이 만드는 사전의 이름도 그런 뜻을 담아서 대도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사전을 만드는 일이 출판사 내에서도 여러 가지 자본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봉착을 하고 여러 가지 난관을 맞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들은 그냥 묵묵하게 사전을 만들므로써 그 난관을 어떻게든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말과 언어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했던 생각이 굉장히 흡사하게 나타난다고 느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 말이나 언어라는 건 굉장히 미묘하고 섬세한 것? 그리고 이 말이 없다면 사실 우리가 내가 하는 생각을 타인에게 가닿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거, 언어라는 건.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다루기 어려운 거. 말이라는 건 언제나 항상 내가 생각하는 정확한 그 의미로 상대에게 전달될 수가 없고 우리 둘의 가치관, 신념, 문화적 배경, 이 말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 성격, 그동안의 경험, 이 모든 것에 의해서 말, 언어는 같은 단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끊임없이 미끄러지고 오해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든 조금 더 정확하게 가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느껴져서 그 부분이 저는 단순히 사전 편찬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이지 않고 굉장히 섬세하고 아름답게 소설을 읽으면서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건 요즘 굉장히 드물게 보여지는 무언가 한 가지에 자기의 온 마음을 쏟는 아름다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시에 타인에게 가닿고자 하는 마음의 아름다움 이렇게 두 가지 아름다움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던 소설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요즘 드라마로 만들어졌던 종이달 그리고 베스트셀러였던 편의점 인간 그리고 또 생소하실 수도 있는 배를 엮다 이렇게 세 권의 일본 소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또 짬내서
이렇게 방에서 오늘 뭐 하지? 심심하다 하실 때 여름밤에 이렇게 창문 열고 선선한 바람 맞으시면서 이런 일본 소설 잔잔하고 그러면서도 재미있는 일본 소설들 읽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즐겁고 재미있는 책 추천과 리뷰와 수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